봤을 때 꼭 수술만이 해결책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깨에 지금 뭐 통증이나 문제 있으신 분 계세요? 수술하신 분, 어깨 수술, 뭐 때문에 하셨어요? 파열로. 또 다른 분 수술하신 분? 아, 무슨 수술하셨어요? 아까 어깨에 뭐 무슨 문제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우리 여기는. 그래서 어깨 쓰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수술로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꼭 수술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뭐 증상이라든지 단계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랑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뭐 움직임 제한이나 통증이 크게 없는 분들에게도 예방하는 몇 가지 운동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는 돌려보세요. 이렇게 다 360도 돌아가죠. 이게 우리 신체에서 가장 가동성이 큰 관절이 우리 어깨 관절이고요. 어깨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뼈라든지 관절, 인대, 근육, 신경, 혈관, 혈액나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함께 이 어깨 복합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해부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고, 이 전체들을 통틀어서 어깨 경관절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는 이제 뭐 관절, 다양한 뼈, 근육, 신경, 인대, 관절락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이 어깨 안에 속해 있어서 그러니까 어깨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를 일단은 먼저 이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어디가 이제 안 좋으셔서 오셨나요? 하면 어깨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러면 직업은 뭐고 과거력은 뭐 이제 다쳤다든지 어떤 과거력이 있는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기존 어떤 병력이 있으신지, 나이가 뭐 고령이신지 아니면 한 30, 40대 젊은 분들인지 이런 병력 청취를 하게 되겠고요. 이학적 검사로는 팔 힘을, 근력을 체크를 하죠. 들어보세요 해서 눌러보고, 옆으로도 들어보세요 해서 눌러보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다 나오는지, 끝까지 다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이게 가다가 통증 때문에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깨 주변에 통증 유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영상학적으로는 뭐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비싸지만 이제 좀 정확한 MRI 검사까지 이런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경전도 검사인 근전도, 또 적외선 체열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깨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적 검사가 되겠고요.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깨는 앞쪽으로도 움직여지고 이제 옆쪽으로도 움직여지고 이제 외회전, 내회전 이런 다양한 방향으로 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방향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줘야 되겠고요. 어깨 이제 근력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혼자 이렇게 쭉 끝까지 다 올라가는지,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시는지, 올라서 우리가 눌렀을 때도 이거를 저항을 하고 버티실 수가 있는지, 이런 이제 다양한 근력 검사를 하게 되고, 어깨 주변 쪽으로 이제 통증이 있는지 의사들이 눌러보게 되죠.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일단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검사, 어깨에 뭐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뭐 석회질 침착이 있는지 이제 이런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고요. 목 문제 때문에도 어깨 통증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어깨뿐만이 아니고 목 때문에도 어깨 통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목 쪽도 같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목 쪽에 뭐 어떤 퇴행성 변화라든지 거북목, 일자목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초음파 검사가 가격 대비 뭐 회전 근개라든지 어깨에 이제 인대 뭐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을 캐치해내기가 아주 가격 대비 유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초음파 검사들로 많이 시행을 하고, 어깨 치료에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주는 주사 치료도 초음파 검사 하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싸지만 제일 정확한 검사가 이 MRI 검사가 되겠고요. MRI 검사를 통해서 어깨 해부학적 구조물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염증이 있는지, 찢어졌는지, 이 찢어진 게 뭐 전층이 다 찢어졌는지, 부분적으로 찢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게 되겠고, 신경, 목신경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는 근전도 검사를 진행을 하겠고, 이제 체열 검사,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이분 보면은 양쪽이 너무 비대칭적이죠. 그래서 이럴 때 정상에 비해서 이 왼쪽 어깨와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뭐 들어보셨겠죠. 아까 우리 두 분들 겪고 계시는 회전근개 파열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이런 질환들이 있어요. 오십견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석회화관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뿐만 아니라 뭐 근막통증 증후군, 경추관절염, 경추신경근병증, 점액낭염, 뭐 견봉쇄골 관절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관염, 오십견에서 다양한 이런 질환들 때문에 어깨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근막이나 근육에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 유발점이 있어서 근육이 이제 근육에 통증이 생기면서 이와 동반돼서 어깨나 뭐 목이나 두통이나 여러 연관통 등이 발생하게 되는 병이 되겠고요. 이 통증 유발점이 목이랑 어깨에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이 근막 통증 증후군 때문에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 주변에 있는 등쇠모근, 가시위근, 가시아래근, 어깨 올림근, 마름근, 목빗근, 경추 주변에 이런 다양한 근육들의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어깨가 아프다 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세를 취할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 부위에 통증 유발점이 있으면 두통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어서 어깨와 더불어서 뭐 두통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 근막 통증 증후군도 같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통증 때문에 운동 범위, 특히 목과 어깨 쪽에 운동 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겠고, 이 통증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수면 장애가 또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등쇠모근에 있는 통증 유발점 때문에 이쪽 부분이 이제 어깨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오셔서 만져보면 이 등쇠모근 쪽에 통증 유발점이 있는 근막 통증 증후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깨 올림근 쪽에 있는 통증 유발점 때문에도 어깨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마름근 때문에도 우리 날개뼈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 주변에 있는 이 근육 때문에도 이 주변으로 통증이 있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냐?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은 뭐 수술적 요법은 없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제거해주고 통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늘로 천자를 하고 국소 마취제나 스테로이드 혹은 생리식염수를 조금씩 주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한랭 치료, 온열 치료, 전기 치료와 같은 이런 물리 치료가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이 되겠고요.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진통 소염제, 근육 이완제와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추 관절염, 목 문제 때문에 이 어깨가 또 다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추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를 경추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컴퓨터 많이 쓰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경추 관절염의 발병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분한테 더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로하다든지 과로했다든지 뭐 나이가 많다든지 목을 다쳤던 경우가 있는 분들에게서는 이 경추 관절염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증상은 아침에는 목이 막 아프고 뻣뻣하고, 근데 이제 조금 쓰면 낮에는 그래도 아침보다는 좀 완화되는 그런 이제 목 통증이 일단은 중요한 진단의 그 임상 증상이 되겠고, 목뿐만 아니라 어깨라든지 그 상완, 위쪽 팔, 뒷목 이런 데도 통증이 같이 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목이랑 어깨 쪽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목 신경이 이제 목 경추가 1, 2, 3, 4, 5번, 6번, 7번까지 있게 되겠고, 신경이 이제 이 각 분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5번, 6번
쪽이랑 6번, 7번 이쪽은 어깨 쪽에 이게 신경이 가서 그쪽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쪽 5번, 6번이랑 6번, 7번 쪽에 경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어깨 통증이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온열 치료, 전기 치료와 같은 이런 이제 물리 치료가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같은 이제 약물 치료가 또 도움이 되겠고, 이 경추 관절염은 목 근육이 또 약해져서 흔히 오기 때문에 이 목 근육 강화 운동을 함으로써 예방을 해줄 수가 있겠고, 그 컴퓨터 사용할 때 이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안전벨트 착용하는, 왜냐하면 이제 뭐 급정거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 움직임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을 함으로써 이런 경추 관절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용의 나쁜 예. 그래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허리가 심하게 꺾이고 발끝도 들고 뭐 이렇게 있죠. 그 컴퓨터 모니터는 한 30도 정도 아래쪽을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목이 편안하게 되고 어깨도 이완이 돼서 어깨 통증도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하시면 좋은 목 근육 강화 운동이 되겠는데요. 자, 두 손을 머리 뒤로 하시고, 이게 할 때 목이 그렇게 젖혀지거나 이렇게 숙여지면 안 되고요. 이 뒤쪽에 받친 손은 앞쪽으로 미는 힘으로, 머리는 뒤로 미는 힘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힘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한 10초, 20초 유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초나 20초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했다가 또 충분히 쉬어주고, 한 10초, 20초 쉬어주고, 또 했다가 쉬어주고, 이렇게 10번 정도를 반복해주면 되겠고요. 뒤쪽으로 하셨죠? 앞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은 뒤쪽으로 밀고 머리 힘은 앞쪽으로 가게 해서 이것도 한 10초 유지. 그렇게 해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세트 반복하시면 되겠고, 앞뒤 하셨죠? 옆쪽으로도 하시면 됩니다. 예, 할 때 주의할 점,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면 안 돼요. 반대쪽으로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틈틈이 하시면 돼요. 특히 컴퓨터 많이 하신다든지 TV 보고 이럴 때 최소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이 운동 해주시면 목 근육이 강화돼서 목의 이제 퇴행성 변화를 늦춰주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경추 신경근병증. 이거는 이제 신경 뿌리 쪽에 자극이 돼서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요. 척수에서 분지하는 말초신경 줄기 중에서 그 척수 접합부 쪽에 신경근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성적으로 손상을 받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경추 신경근병증의 원인은 디스크, 척추의 이제 퇴행성 질환,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경추 신경병증, 그 퇴행성 질환 때문에도 신경근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대상포진, 결핵과 같은 이런 감염 질환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목 통증과 더불어서 어깨랑 팔끝 쪽까지 이제 뻗치는 통증이 동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뿌리근 신경근 쪽인데요. 여기가 계속 이제 자극이 되다 보면 목 쪽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깨, 팔 쪽으로 분지를 하기 때문에 어깨랑 팔끝까지도 통증이 유발되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신경이 눌렸으면은 상완까지, 어깨에서 상완까지, 6번, 7번, 8번은 이제 손끝까지인데 이제 엄지 쪽으로냐,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냐, 뭐 새끼 손가락 쪽으로냐, 어느 쪽으로 방사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신경이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목 사진을 찍어서 이분이 가능성이 크겠구나 적겠구나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상 목이에요. 우리 정상 목은 이렇게 C자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목은 일자 목이죠. 우리 흔히 일자 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겠고, 이거는 역시 거북목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알려드린 목 근력 강화 운동을 틈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RI가 제일 정확한 진단 툴이 되겠는데요. 목신경에서 이제 디스크 진단을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신경이 눌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 쪽의 문제로 내려가서 점액낭염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깨 물주머니, 이제 점액낭을 우리가 어깨 물주머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생기는 증상으로는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깨를 특히 옆쪽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하고요. 팔을 이제 끝까지 어느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는 들 때보다는 통증이 좀 완화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한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여기가 이렇게 점액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고, 초음파를
가지고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원래 이게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저맥낭 쪽에 염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안정을 취하고 온열요법 등의 이제 물리 치료를 하면서 이게 이제 흡수되고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이제 진통 소염제 복용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국소로 주입하면은 이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견봉쇄골 관절염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견봉쇄골 관절 쪽에 염증, 연골, 뼈 손상 등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증상은 견봉쇄골 관절 부위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고 그쪽을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통이 있고요.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특히 이 어깨보다 팔을 더 위로 올려서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견봉쇄골 그 관절 쪽인데 이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움푹 튀어나오고 이쪽 여기를 이제 눌렀을 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이제 통증이 심하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가 견봉쇄골 관절 부위인데 여기 이제 그 퇴행성 변화가 좀 있는 게 보이고 초음파에서도 이쪽이 부어 있고 좀 마진이 그 끝쪽이 불규칙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견봉쇄골 관절염이구나 하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치료는 마찬가지로 이제 물리치료,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국소주의. 스테로이드 치료는 치료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체외충격파 치료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충돌 증후군 때문에도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견봉이랑 회전근개 중에서 극상근이 있어요. 극상근이 충돌하면서 계속 이제 통증이 야기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 이 충돌 증후군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 외상, 어깨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저맥낭염이라든지 회전건염, 회전근개 부분 혹은 완전 파열 등의 이런 질환 때문에 이제 어깨 움직일 때 계속 이런 구조물들이 서로 꼈다 빠졌다 충돌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충돌 증후군이 있다는 것은 어깨에 이제 저맥낭염이나 회전근개의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시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는 보통 어깨 쪽에 통증이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악화돼서 샤워라든지 옷 입고 벗기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올 수 있고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에서 이렇게 걸렸다가 딱 빠지는 그런 이제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면 장애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이라고 이 견봉이랑 이 극상근에 이게 이제 계속 충돌을 해서 꼈다 빠졌다 이렇게 충돌을 해서 생기는 이런 질환이 충돌 증후군이 되겠고 치료는 어깨 운동 범위를 확보하고 어깨의 근력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온열 치료, 물리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을 할 수 있겠고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이 어깨는 위, 뒤, 옆 다 외회전, 내회전 다양한 방향으로 어깨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모든 방향으로 이 관절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해주고 팔 뒤쪽으로도 해주시고 옆쪽으로도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건 이제 줄 가지고 이용하면 쉬운데 그 고무줄 문지방에 걸어서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회전 또 반대쪽에 걸어서 이렇게 내회전 시키는 모든 방향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통증이 있어도 그럼 무조건 이거를 안 되는데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통증이 있다면 거기서 일단 유지를 하세요. 유지를 한 다음에 내려줬다가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해야지 통증이 있는데도 무조건 올려야지 하면서 막 참고 하시면 그러다가 이제 또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약간은 견딜 만한 통증이 있는 범위 내에서 관절 가동 운동 범위를 해주시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하기 쉽고 벽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벽을 밀고 한 10초 20초 유지하면서 어깨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겠고요. 쿠션이라든지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조그만 이불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분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줘서 이것도 한 10초 20초 유지. 모든 운동은 바운스를 주면 안 되고요. 항상 유지해줘서 한 1, 20초 유지했다가 또 풀어주고 유지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벽을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미는 이 힘을 키워주는 거고, 이건 이제 뒤로 이렇게 미는 힘,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운동을 이렇게 해서 모든 방향으로의 근력을 같이 키워주는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고요. 이 운동도 뭐 틈틈이 하시면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겪어보시고 많이들 들어보신 게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그럼 뭐냐? 자, 어깨를 돌리고 뭐 어깨를 들고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육의 그 사총사가 있어요. 극상건, 견갑하건, 극하건, 소형원건. 어깨를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회전근개가 이게 이 네 가지 근육이 회전근개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붙은 그 힘줄 부위가 또 끊어지게 되면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생기냐? 무리한 동작을 뭐 하셨다든지 무리한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부딪혀 뭐 외상을 입으셨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골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하시다가 이제 스윙하다가 뭐 어깨에서 갑자기 뻑 하는 소리가 난 것 같다 해서 왔는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든지, 벤치프레스 하다가 어깨가 삐끗 했는데 그 뒤로 통증이 계속 있고 안 나아요 해서 오셔서 확인해 봤더니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팔을 이 어깨 정도 높이까지 들 때 통증이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들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손이 이렇게 등 뒤로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옷 입고 벗기라든지 샤워가 힘든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힘든 일들이 생기고, 또 힘이 떨어지니까 이 어깨를 지지해 주는 게 끊어졌으니까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게 이제 극상근 쪽에 파열이 되겠는데, 이 회전근개가 찢어지게 되면 파열이 되겠고, 초음파에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MRI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을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이제 너무 심하게 전층이 뭐 다 파열이 된 경우는 뭐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부분 파열이라든지 심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물리치료, 뭐 약물치료, 관절 주위에다가 이제 또 주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체외 충격파 치료, 또 어깨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고,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운동을 한다든지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제 할 때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그럼 뭘 해야 되냐? 뭐 스트레칭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서 항상 뭐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와 건염, 어깨 힘줄 조직에 석회가 침착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석회와 건염이 되겠고요. 이거의 원인은 어깨의 퇴행성 변화 혹은 이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나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어깨에 석회가 그렇게 끼냐, 그 이제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깨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심해서 뭐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팔이 뭐 쿡쿡 쑤시고 뭐 찌르고 뭐 팔을 앞여 뭐 어느 방향으로도 좀 들기 힘들 정도로 이 석회 건염으로 인한 통증은 아주 심하고요. 엑스레이에서 보면 이쪽은 이제 뭐 큰 문제 없는 엑스레이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 침착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초음파에서도 우리가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하얗게 석회가 낀 거를 볼 수 있겠고, 치료의 한 방법으로 초음파를 갖고 이쪽을 이제 그 주사를 통해서 녹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석회와 건염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뭐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냐, 뭐 부셔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증상 없으면 석회와 건염은 꼭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지금 여기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증상은 없는데 뭐 석회 침착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사를 통해서 석회를 분해한다든지 이제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로 이 석회를 좀 이렇게 잘게 부숴주는 이런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십견 많이 들어보셨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오십견. 왜 오십견이냐?
50대 전후에 가장 많이 생겨서 50견입니다. 그렇다고 60대, 70대에서는 안 생기냐? 그건 아닙니다. 또 30, 40대 젊은 분들한테서도 생길 수 있고요. 원인은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나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한 분들, 혹은 이제 너무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한 분들, 뭐 안 사용해도 생기고 너무 많이 사용해도 생기고 그게 50견이고요. 어깨 주변에 이제 관절이나 힘줄의 염증이나 손상을 받았을 때도 생길 수 있고, 그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한 발병률이 5배 정도 높으니까 어깨 50견 안 생기게 예방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 유방 절제하신 분들한테서 또 이 50견이 흔하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어깨가 이렇다면 50견은 이제 유착되고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보고에 의하면 50대에서 이제 제일 흔하죠. 50대에서 흔하나 60대, 70대, 40대 이하에서도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증상은 중요한 건 아프다, 통증, 그리고 어깨가 안 올라간다, 관절 범위 제한, 이 두 가지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어깨를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머리를 빗는다든지 뭐 뒷목 씻기, 양치질하기, 옷 입기 등의 이런 다양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깬다. 뭐 오른쪽이 증상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 없다. 뭐 이런 증상 등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머리 빗을 때 이제 통증이 있고, 50견은 어깨 쪽만 아니라 이 윗팔 상완 쪽을 또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어깨를 안 쓰게 되세요. 팔을 안 쓰게 되시니까 또 이 관절 운동이 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요만큼 올라가셨던 분들이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 안 쓰시다 보니까 병원 올 때는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악순환을 끊어주는 게 이 50견의 치료가 되겠고요. 뭐 온열 치료, 전기 치료, 마사지, 뭐 이런 물리 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겠고, 운동 치료해서 이제 그 관절 운동 범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약을 드시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 스테로이드, 국소 마취제 주사 치료 하면은 하고서 주사 치료를 하고 운동 치료랑 물리 치료,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이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효과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제거되면 이제 어깨 사용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칭 계속 해주고 하시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증가되면서 이런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주면 정상적인 생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0견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운동이 되겠고요. 자, 손을 양 어깨 위로 올려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를 한 10초, 20초 유지했다가 또 힘 빼주시고, 또 다시 또 했다가 또 힘 빼주시고 하시면 되겠고, 어깨를 위로 쭉 올려서 유지했다가 또 힘 빼주시고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앞쪽으로, 세 번째 그림은 앞쪽으로 미는 거고, 네 번째 그림은 그 증상 있는 쪽을 반대쪽 어깨 쪽으로 올리고 그 손으로 팔꿈치 쪽을 밀어서 유지, 10초, 20초 유지했다가 또 힘 빼주시고, 타월 가지고 하는 운동, 이게 아주 좀 효과가 있는 운동인데요. 증상 있는 쪽이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안 좋다 하면 오른쪽이 아래로, 왼쪽은 위로 해서 수건을 이렇게 잡으셔서 왼손으로 요걸 당기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이 따라 올라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통증이, 견딜 만한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만 올라가셔서 거기서 한 1, 20초 유지했다가 또 다시 내려주시고, 또 1, 20초 유지했다가 내려주시고, 요거를 반복하시면 되겠고요. 타월을 들고 당겨주면 됩니다. 당겨서 유지, 또 다시 원래대로 오시고 반대쪽으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긴 좀 막대기 같은 거를 가지고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이것도 여기서 통증 있다 하면 여기서 멈추시면 돼요. 무조건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런 운동들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팔꿈치를 피고, 막대 가지고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되세요. 쭉 팔꿈치를 쭉 피시고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틈틈이 뭐 일상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예방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팔을 뒤로 해서 쭉 내려주면서 목을 숙여주고 젖혀주고 하시면 되겠고, 뭐 치료도에도 있었지만 팔을 쭉 밀고 유지하시고, 자, 위로 이렇게 쭉 들어서 유지하시고, 뒤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예, 팔을 뒤로 해서 왼쪽으로 당기면서 목 반대쪽도 해주시고, 손을 뒤로 젖혀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 목 운동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뒤로 손해서 이거는 뭐 당겨주실 거 없어요. 그냥 틈틈이 손 맞잡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십견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예요. 이제 아기 봐주시는 엄마나 뭐 할머니들 수유할 때 뭐가 잘못됐을까요? 밑에 여기를 받쳐야겠죠. 팔이 어깨가 지금 경직됐고, 아기를 이 밑에 이제 어떤 쿠션이라든지 뭘 하면서 이쪽 아기 받친 쪽을 이완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30도 정도 아래로 되게 하고 허리를 펴주고 목을 똑바로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어깨의 과한 사용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어깨가 아프다고 다 뭐 회전근개 파열이냐 오십견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본인이 자가 진단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만은 해결책이 아니다. 물론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보존적 치료로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생기는 거죠. 예방을 통해서 이제 그런 병이 안 걸리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목 운동이랑 어깨 운동 알려드린 그 두 개만 꾸준히 하셔도 어깨 통증은 뭐 조금 예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상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